윤석열이 이 근처에 와서 먹방 했다며 먹방. 윤석열은 딱 수준이요. 딱 등치도 그렇고 유튜브 먹방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성향이 없다 그러면 먹방하면 딱 어울리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저거 왜 눈 안 가리셨어요? 힘드네요. 저 꽃게네 이름을 뭘로 지어줬답니까? 큰 돌이 이후에 좀 작으니까 작은 돌이. 아이고 불쌍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찍으신 분 중에 지금 돌아선 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막았으면 될 상황을 결국에는 윤석열이 저렇게 먹방까지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러면 수산시장 분들이나 국민들이 입장에서 정상적인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염수 방류 말고도 방법이 있다는데 오염수가 뭐가 성분이 어쩌네 저쩌네를 떠나서 방법이 있는 걸 내버려 두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니까 먹방하러 다니고 예산을 벌써 7천억 이상을 배정을 하고, 대체 이게 뭐냐? 이건 가성비로도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은 일본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가능하냐? 그 우럭탕 먹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날이잖아. 우럭탕 맛있거든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 보통 여러분들은 횟집 가가지고 회를 다 뜨고 나면 뼈다귀로 매운탕 끓여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서더리탕.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광어나 우럭을 통째로 매운탕 끓이잖아요. 맛이 달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우럭탕. 생우럭탕, 생광어 이런 걸로 끓이잖아요. 국물이 어찌나 담백한지 일반 매운탕하고 다르다니까. 아, 그래서 윤석열이 국물까지 추가했다는 게 기사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뼈다귀로 끓인 매운탕만 먹어봐서 모르는 거야. 가격이 그러시잖아요. 5배 정도 되거든요. 광어 한 마리 들어가는 매운탕 있죠. 그 기본은 6, 7만 원씩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우럭을 택했을까를 생각을 해봐도 지금 사실 방사능 때문에 우럭이 가장 많이 뭐 검출이 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우럭하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우럭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신 있게 지금 우럭을 처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쿠시마에 있는 물이 괜찮다면 후쿠시마 산을 갔다가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기시다는 후쿠시마 산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윤석열이랑 기시다랑 그다음에 주일 미국 대사가 같은 날 먹방을 했습니다. 근데 다 기시다랑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에서 수산물을 먹었는데 윤석열은 안전하게 노량진에서 그러니까. 수산물을 먹었죠. 그러니까 저도요.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수산물 드시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나도 먹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나도 가서 우렁탕 먹고 싶다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실제로 지금 당장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는 다 내팽겨 쳐두고 결국은 뭐요? 어떤 사람은 단식해. 똑같은 사안으로. 어떤 사람은 가서 처먹고 있어. 근데 처먹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보면 수산업자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거잖아. 국민을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 일본을 위해서 먹방하는 사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뭐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한 200분만 이야기하고 방송 끝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단핵. 끌어내려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먹방하는 것도 윤석열 입장에서 정말 고육지책이라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담화라던가 인터뷰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하기 싫기 때문에. 아니요. 이분 그냥 드시는 거 좋아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이분을 그렇게 모르세요? 아니 요미우리랑은 1대1로 인터뷰를 하지만 국내 언론하고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어 스태핑은 오래전에 그만뒀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요미우리밖에 없어? 이 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한덕수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뭡니까? 와, 나 그거 보고 빡이 쳐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익이 뭐냐고 답하는데
한덕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게 맥락도 안 잡혀요. 근데 되게 내가 잡아봤어. 그죠? 혼을 다해서 잡았대 뭐냐면 우리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것이 국익이래.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거를 우리가 찬성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 물었는데 한덕수는 우리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것이 국익이래요. 여러분 비판 좀 하세요. 아니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질까봐 바나나도 못 먹게 하시는 분이 원자력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가도 내가 너를 안 때렸기 때문에 너한테는 해가 끼치지 않았어. 너한테는 이익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총리입니까? 일본 총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본 총리예요. 그러니까 국익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간단하게 없다는 것도 이야기해서.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이 없다는 나오는 거를 겁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인 거고. 근데 저거는 매국적 발언이잖아요. 봐봐요.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가 아무 문제 없다고 쳐. 이런 가정이 말이 안 되지만 그 방류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우리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것이 국익이요? 그러면 말도 안 저거를 되돌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문제가 자기 인정한 없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다 보니까 저지랄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국익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하다 보니까 해가 없는 게 이익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해가 없는 게 이익이라니. 저거를 언론들이 비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혹시 이찍 뭐 지나가다가 뭐 이 방송에 또 미녀들 나온다고 하고 들여다보신 분들 있죠? 아유, 또 미남 소문났네. 나온다고. 미남 어, 나온다고. 소문났어. 그건 아니고요. 전 푸나님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난 그것도 아니에요. 난 악플 받기 싫은데 문제는 이분들은 교육이 안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었는데 최악을 선택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다며 마실 수도 있다며 그러면 바다에 왜 버리냐는 질문을 왜 안 해보셨을까요? 그 물이요 뭐 어마어마한 양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후쿠시마 근처에다가 그냥 살수차 갖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방류하면서 그 방류로 인해서 일본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니까요. 일본 애들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거라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안 하면 더 손해야. 수산물 수입 안 하면.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한테 해가 끼치지 않는 것이 해를 끼치고 있는데 왜 해가 끼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저거는 딱 그런 거야. 지금 기시다 총리 다음 후임이 한덕수 총리냐? 나라가 바뀐 거 아니야 지금. 같은 총리야.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 인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하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매우 거칠어. 아주 마약 처먹고 나온 것 같아. 국무위원이라는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한덕수마저도 어디 바지사장 같던 그 캐릭터가 막 싸워. 어떤 국회의원, 저 기동민이었던가요? 둘이 오디오가 겹쳤고 뭐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몇 분 동안 그래. 정말 한덕수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고 어버버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목소리 크게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1+1은 1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윤석열의 영향인 겁니다. 그 지령을 받고 이제 어떻게 말해도 나는 괜찮아 라는 게 이미 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선 넘은 거죠 지금. 저게 뭐냐면은 민주당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도 하고 야당이잖아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 안 하면 그래 우리는 탄핵시킬게라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야. 송영길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는 말이 거칠면 우리도 말이 거칠어야지. 가는 말이 계속 고우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호구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저거는 민주당을 그러니까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윤석열이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정치 못한다.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장관이 국회의원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이 직접 위임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너가 나의 역할을 대신 해줘하고 직접 권한을 부여한 사람인데 반해서 장관이나 총리는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그냥 자기 임의로 뽑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하대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그래도 장관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얼마를 쓸 수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장관은 위임을 받은 사람한테 재위임을 받은 하수인일 뿐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을 이렇게 막대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러냐고요? 어디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의회라고 하는 곳은 민의의 정당이기 때문에 신성한 거거든요. 근데 선출직도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저기 검찰 특활비 세금 잡아라, 아니 도둑 잡아라. 민영배 의원이 물어보니까 어떤 새끼가 그랬지. 그 단체는 친민주당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장관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도둑 잡아라 같은 시민 단체를 장관이 멋대로 그냥 규정 지어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세금 도둑 잡아라가 민주당 욕한 적도 여러 차례야. 세금 도둑은 민주당이나 한나라 국민의힘이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국민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어떠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을 한 대 치고 운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국민이 나의 그냥 평범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아니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왜 자꾸 사람하고 싸울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질러 갈 때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럼 바라보는 국민들이 지금 속이 터져요. 지금은 개싸움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부터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대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미친놈이 칼 들고서 치면은 총으로 쏴버려야죠. 그게 싸움의 원리 같은 거예요. 정상인끼리 대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가끔씩 보잖아. 옛날에 그저 박근혜 때 태극기 아줌마들 있죠. 진짜 대화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소리 고백하고 말라말라말라 하고 가잖아. 그게 미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논리적인 대화가 돼? 그럴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목소리 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제로 갈까요?